반갑습니다. 오늘은 18강 우리 채권시장에서 23번 그 맥클리의 듀레이션부터의 성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밑에 보면 그 듀레이션이라는 자체가 있는데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보면 혼동이 되니까 이 듀레이션 아주 정확한 표현은 뒤에 보도록 하시고요. 듀레이션은 자, 투자 원금의 가중 평균 해수기라 말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냥 투자 원금의 그냥 가중 평균 해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회수기간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투자 원금의 회수기간이다. 듀레이션이 기간이죠. 투자 원금을 해소하는데 걸린 기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뒤에 가면 이 듀레이션하고 그 채권 가격의 변동성은 같아져요. 가격의 변동성. 또 위에 가면은 이거하고 한 개 더 뒤에 가면 우리가 이 볼록성하고도 같아 보면 됩니다. 볼록성하고도 같아 보입니다. 뒤에 볼록성이 뭐예요? 컨벡시티죠. 컨벡시티. 같아 보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듀레이션 자체가 길어질수록 투자 원금의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채권 가격의 변동성도 커지고 볼록성도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길수록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러한 채권 가격의 볼록성이나 또는 볼록성이나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나 투자 원금 회수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요 자체를 볼 때 한 개 더 맥으로 잡아 놓으면 앞전에 얘기했지만 표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표면 이자율은 낮을수록 그 다음 채권 수익률은 자, 낮을수록 잔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회수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잔존 이 기간은 길수록 자, 이제 대충 답이 나왔죠. 자, 앞전에 얘기했지만 요 듀레이션 자체가 투자 원금의 회수 기간을 말하는데 이거는 채권 가격의 변동성과 같다. 볼록성과 같다 보시고 단 기간자가 노는 것만 기간자가 노는 것만 클수록 그 다음에 수익률이나 이자율은 작을수록 듀레이션이든 그 다음 볼록성은 커진다 이렇게 봐두시고 여기에다가 별표를 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정해두면 꼭 시험에 한두 문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한두 문제 관계된 거니까 이건 같이 모아서 보세요. 혼동이 되니까. 그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자, 23번 맥클리의 듀레이션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듀레이션은 채권 가격의 변동성과 같은 맥락이며 그러니까 듀레이션하고 채권 가격의 변동성 볼록성과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성은 커지고 볼록성도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 투자 원금의 가중 평균 회수기를 말한다. 제가 앞에 얘기했죠. 그냥 투자 원금의 회수기간으로 안겨두시라 했죠. 사실 이는 투자 원금의 가중 평균. 그러니까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가중 평균 회수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 채권. 만기 일시 상환 채권은 나중에 만기에 원금을 일시에 받는 거죠. 복리채라든지 할인채 이겁니다. 이런 것은 듀레이션은 이 채권의 잔존 기간보다 짧다. 앞에 2표채는 중도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 듀레이션이 2표채 같은 경우는 뭐보다요? 자, 잔존 만기보다 이게 더 짧습니다. 2표채는 중도에 현금이 들어오니까 중도에 사이사이에 현금 유입이 있죠.
이자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사이사이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앞에 할인채, 채나 또는 복리채는 중도에 현금이입이 없죠. 없기 때문에 듀레이션과 잔존 만기는 같습니다. 자, 한번 받으시죠. 자, 그럼 답은 2번이 틀렸죠. 그래서 만기 일시상환 채권인 복리채나 할인채는 듀레이션이 평균 회수 기간이 이는 만기에 원금을 다 받기 때문에 듀레이션과 잔존 만기가 같지만 이포채 같은 경우는 중도에 이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잔존 만기보다 짧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봐두시죠. 또 봐두시고요. 답은 2번이 되겠죠. 만기와의 관계에서 채권 가격의 변동성과 요 변동성과 그 다음 듀레이션 및 볼록성은 성질은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봐두시고 다음 이표채의 경우 잔존기간이 길수록 이런 것들은 주로 다 이표채입니다. 이표채. 그래서 지금 제가 중심한 것은 주로 이표채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이표채. 자, 이표채의 경우는 잔존기간이 잔존기간이 길수록, 기간 들어가는 것은 길수록, 그 다음에 표면 이자율이나 만기 수익률은 낮을수록, 자, 듀레이션이라든지 또는 볼록성은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 봐놓으시고요. 자,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밑에 해설에 제가 한번 정리해 뒀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별 붙여놔야 됩니다.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뒤에, 어디에 있죠? 뒤에 해설에 있죠.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둔 겁니다. 주로 이것은 이표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24번. 채권의 볼록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맥락이 같다 이겁니다. 이 볼록성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한번 봐두시면 되죠. 자, 보통 이 볼록성을 하는데 이는 보통 보면은 참고로 보시면 자, 여기 우리가 보면은 채권 수익률이 있습니다. 율이 있고, 자, 여기 우리가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듀레이션으로 측정된 채권 가격을 보면은, 이렇게 듀레이션으로 측정된 채권 가격을 보면 이렇게 직수된다 합시다. 선형, 듀레이션으로 된, 이게 채권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 곡선은 이렇게 선행이 됩니다. 되는데, 자, 한번 우리가 뭘 보면은, 이 볼록성으로 측정해보면, 볼록성을 측정해보면은, 이러한 곡선이 돼갑니다. 자, 예를 들어 볼록성을 할 때, 이러한 곡선이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볼록성이. 또, 볼록성이 이러한 곡선도 있겠죠. 이것도 있겠죠. 이게 더 볼록한 거고, 이는 조금 완만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볼록성 측정했을 때, 실제 채권 가격, 이는 볼록성 곡선입니다. 성으로 표시할 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실제 채권 가격을 합시다. 가격 곡선이 된다. 이걸 우리가 봅시다. 한 개는 이러한 것, 한 개는 이러한 것. 그죠? 되겠습니다. 완만한 것, 더 볼록한 것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컨벡시티 볼록성이라는 것은 요 차이를 말합니다. 이때 여기서 볼 때 요 차이 한번 보세요. 차이.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볼록성이라는 겁니다. 컨벡시티. 그러면 완만한 것일수록 볼록성이 더 작고, 가파른 것일수록, 볼록성이 큰 것일수록 뭡니까? 볼록성이 더 크죠?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볼록성을 본다면은 노란 요 실제 채권 가격은 볼록성이 요만큼이지만 요 선상에서 볼 때 다른 것은 볼록성이 더 큰 것일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봐주시죠. 이때 이 실제 채권 가격이 듀레이션보다는 항상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측정한
요 채권 가격 곡선보다 뭐요? 실제 이 뭐요? 두 볼록선을 측정한 이게 항상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자, 이게 오차 영역이 하는 건데 오차 영역 하는 건데 실제 채권 가격 요 자체가 이 듀레이션을 측정한 가격보다 듀레이션 측정한 채권 가격보다 듀레이션으로 측정한 가격 이거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우리 뭐요? B를 합시다. B 요 뭐요? B보다 항상 더 뭐하다고요? 이게 더 이게 이거보다 요게 더 높다는 거죠. 항상 높다. 뭐보다? 이것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볼록 승리란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 간에는 채권 가격하고 요 채권 수익률 간에는 원점에 대하여 뭐 한다고 이렇게 볼록한 성질을 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볼록성을 측정한 겁니다. 다음 볼록성이란 게 볼록하다 우리말로 볼록하다 이 말입니다. 자, 볼록성이란 만기 수익률에 대한 채권 가격의 2차도 함수를 채권 가격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뛰며 수익률 곡선의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다음 자, 지금 이제 볼록성이란 실제 채권 가격과 뭐요? 수정 듀레이션에 의해 예측된 채권 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볼록성은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한번 보세요. 듀레이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볼록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요? 볼록성은 체증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곡선이 이 볼록성이 크면 클수록 뭐 한다고요? 더 증가폭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듀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볼록성은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듀레이션이 길수록 볼록성은 더 커진다 보면 돼요. 같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답은 4번이 틀리겠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공부할 때 혼동되니까 그냥 이거는 좀 꼭 암기해 주세요, 그냥. 그래서 기간자가 들어가는 거. 듀레이션도 기간이죠. 기간이 길수록, 증가 변동성이 클수록, 볼록성이 클수록, 뭐요? 듀레이션도 커진다. 또 이게 클수록, 듀레이션도 커진다. 이때 듀레이션이나 볼록성이 커지는 요 가지수는 이자율이나 수익률은 작을수록, 잔존기간은 길수록, 이거는 그냥 같이 모아서 암기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답은 4번이 되고, 다음 25번 채권의 듀레이션과 볼록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듀레이션의 측정치는 직선으로 표시되지만 자, 듀레이션의 측정치는 뭐예요? 직선으로 표시되지만 볼록성은 뭐로 표시된다? 곡선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죠. 곡선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고 실제 채권 가격은 이는 뭐로 측정된 거죠? 볼록성으로. 이거는 뭐보다 듀레이션으로 측정한 가격보다 항상 이거는 더 높다. 그죠? 더 높죠? 높다. 이 말이고. 듀레이션과 실제 채권 가격의 오차는 볼록성이 많을수록 더 클수록 더 커진다. 이 말이죠? 오차는 더 커진다. 다음. 그럼 답은 몇 번이 되겠죠? 자, 오차는 볼록성이 클수록 작아진다고 틀렸네. 그죠? 그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볼록성이 클수록 더 커진다 해야 되죠. 커진다. 그 다음에 표면 이자율이 낮거나 채권 수익이 낮을수록 또 잔존기간이 길수록 뭐 볼록성이나 듀레이션은 더 길어지고 커진다 이래야 되겠죠. 자, 하자없죠. 그래서 요 분 자체는 한번 꼭 같이 모아서 그냥 정리하세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면 더 혼동이 되니까 뜻은 이런 건 다 말아놓고 이 내용 위주로 요거 위주로 같이 모아서 보면 우리가 지금 앞에 공부했던 누구야 마르키르나 우리 앞에 볼록성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모아서 보세요. 저것만 잘 정리하면은 그게 한 문제짜리니까 한두 문제 놓으니까 봐주세요. 다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뜻을 정확히 해석해갖고 하면 좋지만은 오히려 그보다 이렇게 조금 모르겠으면 암기를 해둔 게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자, 26번. 듀레이션이 3.3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 원금의 가중 평균 회수 기간이 3.3년 걸린대요. 2%인 게 이쪽이죠. 2%. 예, 1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채권 수익률이 10%에서 8%로 하락하였다면 이표치의 가치는 어떻게 변동할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채권 가격의 변동률은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채권 수익률이 지금 현재 자 상승했어요, 하락했어요? 하락했죠. 그럼 채권 수익률이 몇 프로에서 10%에서 일단 8%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하락했으면은 볼록승이라든지 듀레스라든지 채권 가격 변동률은 상승하겠죠. 왜? 채권 수익률이나 표면 이자율과 뭐요?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나 듀레스는 뭐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하락했으니까 일단은 뭐요? 채권 가격 변동률은 상승했다. 이걸 골라야 되겠죠.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답은 1항 아니면은 결국 뭐요? 3을 봐야 됩니다. 볼 때라도 그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 변동률 이것은 자 지금 수정 듀레이션. 그래서 앞에 이것 때문에 반대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지어놓은 겁니다. 마이너스 수익률과 채권과 반대로 하기 때문에 앞에 수정 듀레이션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왜? 자, 한번 붙습니다. 자, 곱하기 채권 수익률 변동폭이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폭이 있습니다. 폭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지금 채권 가격 변동률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 듀레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요 수정 듀레이션은, 자, 앞에 우리가 뭐예요? 듀레이션 있죠? 듀레이션 3.3. 이션을 제일 쟀죠? 뭐요? 자, 1 플러스 원래 채권 수익률을 이래다가 원래 채권 수익률을 더한 것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듀레이션이 얼마죠? 듀레이션이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현재 3.3을 줬습니다. 줬는데 원래 채권 수익률이 보니까 10%죠? 10%니까 0.1이죠. 그러면은 결국 3.3을 해보면은 뭐로? 1 플러스 0.1이니까 1.1로 나눌 값이 됩니다. 그러면 3.3을 이제 나누면은 수정 듀레이션은 3이 됩니다. 그러면 수정 듀레이션은 일단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의 변동폭은 보니까 10%에서 8%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하락이니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되네요. 그럼 결국 해보면은 이는 뭐가 되겠죠? 자, 6%입니다. 6%. 그래서 채권 변동률은 6% 되겠습니다. 6%. 6%인데 6%는 얼마요? 0.06이죠. 마이너스가 겹치면 플러스죠. 6%.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은 원래 얼마였죠? 원래가 지금 얼마였죠? 자, 지금 현재 이포채가 100억이었죠. 100억에다가 곱하기. 자, 지금 현재 듀레이션. 자, 얼마요? 앞에 해보니까, 채권 가격 변동률이 얼마죠? 6%를 곱하면은 6억이죠. 지금 현재 채권 가치는 얼마요? 6억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이포치에 1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100억 투자한 데다가 채권 가격 변동률이 6% 상승이니까 6% 곱하면은 6억만큼 변동한다. 이 말이죠. 그 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는 그냥 이 보세요.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 변동률은 어떻게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럼 채권 수익률이 하락했으니까 채권 가격 변동률인 듀레이션 이런 것들은 뭐요? 길어지거나 증가한다. 그럼 길어지거나 증가하는 게 상승하는 게 1번, 3번이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보면 지금 현재 수정 듀레이션 풀어야 되겠죠? 풀어보면 원래 듀레이션에다가 1 플러스 원래 채권 수익률, 즉 10%, 1 플러스 0.1 하면은 1.1이죠. 이걸 나누면 3이 됩니다. 3에다가 채권 수익률의 변동폭이 10%에서 뭐요? 8%로 하락했으니까 변동폭은 2%. 그러면 3 곱하기 2 하면 6%. 6%만큼인데 일단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뭐요? 채권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100억에 6%만큼 상승하는 거니까 6억 상승한다. 그래서 일단 잘 풀기 귀찮으면 일단 뭐요? 1번과 3번에서 찍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찍게 하더라도 한번 봐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27번 나왔습니다. 27번. 장래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답니다. 자, 장내 금리가 뭐한다고요? 이 금리가 하락할 거라 예상이 되는 거예요. 하락할 거라 예측이 되는, 자, 지금 현재 예측이 되는 운용 수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표면 이자율을 하나를 선택하고 잔존 기간을 고려하여 하나를 선택하여 각각 두 가지의 채권을 선택한다면 어떤 채권을 구입하는 게 합리적일까? 금리가 하락한다면 일단 표면 금리가 금리가 하락한다고 본다면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수익률이 커지는 거죠. 왜? 앞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매매를 할 때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죠. 금리가 하락하면은 가격이 높아집니다. 자, 정가격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일단 자, 금리가 하락한다 가정할 때는 일단 뭘 해야 되겠습니까? 표면 이자율이 낮은 걸 선택해야 됩니다. 왜? 표면 금리가 낮을수록 그만큼 더 듀레이션이 길어지죠. 표면 금리가 낮을수록 듀레이션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과 니은을 볼 때 표면 금리가 더 낮은 걸 해야 정가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가 낮은 것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럼 일단 기업과 니은 중에서는 표면 금리가 더 낮은 것, 기업을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잔존 기간이 길수록 듀레이션이 더 크다 했죠. 그래서 앞에 표면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수익률이 낮을수록 잔존 기간은 길수록 듀레이션이 더 길어집니다. 따라서 이때 듀레이션이 더 길어진 걸 고르려면은 당연하게 기업과 리얼 중에서 뭘 골라야 되죠? 당연하게 잔존이 더 긴 리얼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업과 리얼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복합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요는 조금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자체도 한번 대표해 두시고 보면 되겠다. 같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매켈의 5개 정의와 한번 우리가 듀레이션, 볼로션 같이 모아서 본 건데, 우리 기업과 니은의 구분은 이는 어디서 고른 거죠? 이거는 기업과 니은의 구분, 이거는 결국 앞에 우리가 매켈의 정리해서 고른 거고, 정리해서 본 거고, 기업과 리얼은 이 듀레이션과 볼로션을 이용한 문제 되겠습니다. 같이 섞어서 한번 제가 응용 문제 한번 봐둔 겁니다. 그리고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어떻게 움직인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할 것 같으면은 싼 걸 살수록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금리는 낮은 걸 골라라. 그 다음에 이 폭이 더 커지려면은 듀레이션이 긴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잔존 기간이 길수록 듀레이션이 기니까 당연하게 기업과 리얼 중에서는 리얼을 골라야 되고 한번 받으시고요. 다음 28번. 다음은 채권의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한번 본 거죠. 만기 수익률이 제가 앞에 시장 수익률 같다고 했죠. 같다고 했습니다. 만기 수익률, 시장 수익률, 그 다음 뒤에 가면 내부 수익률. 발행시장에서 결정되며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계와 채권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만기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는 발행시장이 아니라 이는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 그럼 발행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말할 때 액면 이자율이에요. 액면 이자율이니까 표면 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하실 때 요 만기 수익률 그 다음 이 나와 있는 우리가 유통 수익률 채권 수익률 그 다음 시장 수익률 내부 수익률 요거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유통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익률이고, 그래서 나중에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사채 등을 발행할 때 결정되는 것은 발행시장이죠. 이는 사채 등에 들어있는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 액면 이자율 같은 말로 표면 이자율 또는 같은 말로 표시 이자율.
이자율 또는 같은 말로 반세기 이자율. 요겁니다. 요거.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발행시장이 아니라 만기수익률은 어디다? 유통시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뒤는 하지 않고. 실효수익률은 전체 투자기간 동안 모든 투자 수익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최종 총수익의 투자 원금에 대한 증가율을 연간 단위 복리로 측정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개념 문제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 연평균 수익률은 만기까지 발생된 총수익을 채권의 현재 가치로 나눈 후, 현재 가격으로 나눈 후 투자 연수로 나눈 달리 방식이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은 무슨 방식이다? 단리 방식입니다. 방식이고, 그 다음 밑에 실효수익률 있습니다. 실효수익률은 무슨 방식이라고요? 복리입니다. 복리로 측정됩니다. 요거는 조금 봐두시고. 그래서 이건 개념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봐두세요. 자, 그래서 다른 조건이 사항에 일정하다면 복리로 측정되는 실효수익률보다 단리로 측정되는 연평균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한번 봐두시고요. 29번. 그래서 28번은 간단한 개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요 개념 정도로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자, 이 표체에 투자 수익률을 측정한 결과 쭉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만기 수익률과 요 실효 수익률과 재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쭉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분은 암기를 하지 마세요. 암기를 하지 마시고 요 분 자체는 그냥 정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걸 자꾸 암기를 하던데 한번 보세요. 자, 지금 항상 요 재투자 수익률하고 자, 만기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크다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어주세요. 부등으로. 그 사이에다가 뭘 이어버리라고요? 요 사이에다가. 그럼 재투수익도 크다 이 말이죠. 여기다 그냥 실효수익률 이어주세요. 실효수익률 이어주세요. 수익률 이어주세요. 이어주세요. 이러면 끝납니다. 그 다음 만약에 혹시 재투자 수익률 이거보다 만기 수익률이 더 크다. 이렇게 줬다면 강의 모르면은 그냥 요 사이 이렇게 해주세요. 여쪽 요 사이에다가 실효수익률 해주세요. 그래서 부동의 방향은 여기도 만기 수익률보다 재투자 수익률이 크다 했으니까 어차피 여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요 사이에다가 부동 그도 사이에다가 끼워준다고 보면 됩니다. 실효수익률을. 재투자 수익률보다 만기 수익률이 클 때는 부동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요 사이에다 그냥 이렇게 해주고 부동에 그도 해주고 요 사이에다가 가운데다가 실효수익률을 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29번 같은 경우는 일단 재투자 수익이 더 크다 했죠. 재투자 크고 그 다음 만기 수익률이 제일 작고 사이면 되겠네. 그럼 답은 볼 필요 없이 2번이네요. 근데 이게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보너스로. 이게 자꾸 암기랑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 자체는 요 속에 뭐가 있다? 이 속에 정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 정답이 있는 거니까 그대로 봐두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 자체를 정리를 해두기를 어디 해두었어요? 그 해설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재투자 수익률과 만기 수익률과 실효수익률의 관계 나와 있죠. 그럼 위에 기억해 보세요. 기억을 보니까 재투자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보다 크죠. 그럼 어차피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죠. 만기 수익률이 제일 작고 재투자 수익률이 제일 크고 그 사이에 가운데 실효수익률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 밑에 거는 니어는 만기 수익률이 더 크죠. 그 만기 수익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재투자 수익률이 제일 작고 그 사이에 실효수익률 들어가면 되잖아요. 같을 때는 돈 다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도장을 찍어 놓으세요. 다음 30번. 30번은 이거는 채권 투자와 세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채권 투자와 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 같습니다. 옆에다 여기는 뒤에 일단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이건 뒤에가 우리가 세금할 때 자세히 할 겁니다. 할 거니까 한 번 더 봐주시도록 하시고요. 채권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채권에 대한 과세 대상 소득은 표면이자와 자본이득으로 구성이 된다. 채권에 대한 과세 소득은 발행장에서 표시된 표면이자와 할인액이 한정됩니다. 따라서 유통시장에서 결정되는 자본이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받으시고. 자, 이때 밑에 보면 1번 틀렸습니다. 자본이득은 유통시장에서 결정되는 자본이득은 아닙니다. 가입 붙입니다. 표면이자만 관계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것도 뭘 하죠? 표면이자. 이거는 원청징수입니다. 원청징수. 다음, 답은 1번이 틀렸고. 과세 부과는 채권의 이자 발생 시점 또는 매도 시점에 뭘 한다? 원청징수입니다. 매도는 주로 뭐가 되겠습니까? 주로 할인이죠. 할인채 같은 경우. 자, 원천징수를 보면 개인은 소득세가 14%. 물론 주민세금은 소득세 10%니까 1.4%가 추가됩니다. 법인세는 그냥 14%만 있습니다. 할인채는 선이자를 미리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을 받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 할인액이 바로 이자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채는 할인액에다가 세금을 과세를 해요. 세금을 과세합니다. 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뒤에 나중에 우리가 제4과목 세제할 때 할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봐두죠. 그 다음에 이제 31번을 보면 자, 채권은 채권 수익률 곡선이 나왔는데 오늘 이거 한번 봐두시죠. 자, 그 밑에 해석부터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채권 수익률 곡선도 일단 한번 별표를 쳐두시죠. 채권 수익률 곡선. 자, 해설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그림만 그려보겠습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을 보면 수익률 곡선의 형태는 곡선의 형태를 보면 상승형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하강형 곡선이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이 하강한다 이 말입니다. 하강형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낙타형 곡선이 있습니다. 낙타형 곡선이 있고 그 해설이 있으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수평형 곡선이 있습니다. 형 곡선이 있습니다. 이때 상승형 곡선은 금리가 낮은 안정된 금융시장이 나타납니다. 금리가 낮은 안정된 금융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요 자체가 상승 자체가 가장 일반적 형태입니다. 저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 그려보면 자, 채권에 우리가 수익률이 있고 잔존 기간이 있을 때 잔존 기간을 제가 그냥 잔존 기간을 N이라 하겠습니다. 기간이 있고 그 다음 채권 우리가 수익률을 보면 당연하게 금리가 서서히 올라갈수록 금리가 잔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 수익률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요? 상승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 수익률은 점차 더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하강액은 말 같은 게 이건 채권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니까 상승행위라는 거죠. 근데 하강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장내 금리가 하락 예상될 때입니다. 장내 금리가 이게 수익률이니까 이건 원금이 아닙니다. 가격이 아니고 이건 수익률. 장내 금리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하락 예상시입니다. 예상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금리 상태의 금융 상태입니다. 고금리 상태의 금융시장에서 보입니다. 그럼 앞전에 얘기했지만 금리가 이는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잔존 기간과 원점과 채권 수익률을 볼 때
이는 지금 이제 앞으로 금리가 뭐한다고요? 지금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하게 보는 겁니다. 하락하게 보는 거니까 곡선 모양이 이렇게 하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낙타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시적 시중 자금 사정이 악화될 때입니다. 일시적으로 시중 자금이 악화될 때, 자금 사정이 악화될 때, 악화시 에 나타납니다. 이는 중기채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중기채 수익률이 최고가 되는 겁니다. 모양이 마치 채권 수익률 자체를 만약 우리가 리뷰 알아볼 때, 요거는 지금 이제, 자, 이 자리에 뭐 한다고 치면 일시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겠죠. 자금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이제 요런 곳이 되겠죠. 요런 곳이 됩니다. 낙타 모양이어서 낙타형입니다. 이때가 제일 수익률이 높다 이 말이죠. 중기채가. 그 다음에, 자, 수평형 곡선은 단기채와 장기채 간에 수익률 차이가 없습니다. 수익률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단기채든 장기채든 간에 수익률 차이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 장기, 중기채를 봐가는 겁니다. 잔존기간이 길수록 장기채겠죠. 잔존기간이 짧을수록 단기채겠죠. 가운데면 중기채겠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수익 보면은 N이 있고 재료가 있으면은 수익이 있으면은 이거 그냥 수평으로 쭉 가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건 예상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수익률이 지금 이제 안전시장 자체는 앞으로 쭉 보는 거죠. 자, 보죠. 자, 31번.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채권 수익률의 기간 구조는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채권의 수익률과 뭐요? 잔존기간의 관계. 잔존기간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모양이 뭐요? 잔존기간이 길어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뭐요? 상승형. 잔존기간이 길어질수록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뭐요? 하강형. 자,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요? 금리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것은 이건 낙타형. 단기와 장기계 사이에서 잔존기간이 길든 짧든 수익률이 똑같은 것은 뭐다? 수평형. 이리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1항은 다 잡고, 채권, 뭐요? 수익률. 채권 수익률. 곡선은 채권의 위험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채권의 기간 구조가 다르면 수익률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그 기간이 달라지면 달라지죠. 자, 상승형 수익률 곡선은, 상승형 수익률 곡선이 요거죠. 수익 곡선은, 자,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보다 높다. 아니죠. 단기 채권의 수익률보다 뭐요? 중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 수익률이 더 높은 거죠. 단장을 볼 때. 그러니까 장기로 가면 갈수록, 기간이 긴 장기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보다 낮은 형태로서 주로 이거는 뭐다? 고금리 상태에서 나타난다. 자, 그럼 이거는 바꿔야 되겠네. 그죠? 이거는 상승형이 아니라 이 설명은 하강형이네요. 하강형은 단기 시장의 금리보다 장기 시장의 뭐요?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더 낮죠. 그러니까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 채권 수익률보다 더 높은 것은 뭐다? 높은 것은 하강형이죠. 그리고 이 하강형은 언제? 자, 고금리 상태의 이 금리상이 나타난다. 그 답은 사망이 되는데, 사망은 상승형이 아니라 하강형에 대한 설명이네요. 오히려 상승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는요, 단기 채권의 수익률보다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더 높은 시장으로서 이는 금리가 낮으면서 안정된 금리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가장 일반적이다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자체는 지금 3번이 틀렸고, 낙타형 수익률 곡선은 단기 금리는 어때요? 단기, 중기, 장기를 볼 때 단기 금리는 지금 이제 올라가고 급이 상승하고, 장기 걸린 금리는 뭐예요? 장기 금리는 서서히 하강합니다. 금리만큼 채권자는 수익률을 받잖아. 수익률 형태로서 시중의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때 나타난다. 그렇죠?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때 나타난다. 그러면 단기든 장기든 뭐예요? 금리가 거의 같아서
수인이 같은 거는 뭐다? 수평형이죠. 수평형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같이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지만 시험에는 한 번씩 나오는 내용이니까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봐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면 32번. 32번 곡선 자체는 조금 시간상으로 또 관계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채권 부분도 앞에 제가 얘기했지만, 총 채권 시향에서도 시험이 10문제 나와요. 10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약 10% 관계되는 문제죠. 100문제 중에서.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좀 정리해 주시고, 혼돈의 부분들은 제가 쪽 앞에 요약했던 것을 바탕 해갖고 정리해 주시면 상당히 편할 겁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